이쪽에 1번 문제를 한번 보면 어떤 형질 A는 세쌍의 대립 유전자 HRT에 의해서 결정납니다. 이렇게 적어놨다고 HRT에 의해서 결정납니다. 근데 가는 세포 1, 2, 3에서 스몰 h의 라지 r, 스몰 t의 존재 여부를 나타낸 거고, 그 다음에 기억, 니은, 디귿이라는 어떤 세포에 들어있는 h와 t의 상대량의 합을 순서 없이 1, 2, 3에다 연결을 시켜 놓은 거다. 자, 저걸 가지고, 저기에 주어져 있는 저 표만 가지고 우리는 뭔가를 찾아내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표를 그러면 자세히 보니까 스몰 h가 있는 놈도 있고 스몰 h가 아예 없는 놈도 있지. 자, 있는 놈도 있고 없는 놈이 있다. 라지 r도 있는 놈도 있고 없는 놈이 있다. 없는 놈도 있다. 있는 놈도 있고 없는 놈이 있다. 여기 우리가 집중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그려야 되는 세포들은 이 상태라고. 1분열이 끝난 상태 또는 2분열이 끝난 상태, 여러 가지 위치가 될 수 있겠죠. 자, 근데 만약에 얘가 최초 유전자량이 스몰 h였다면 그럼 지울 겁니다. 그럼 스몰 h가 이렇게 복제가 된 다음에 이쪽에 스몰 h가 갈 거고 이쪽에 더 스몰 h가 갈 거고 이쪽에 이 스몰 h 복제된 게 이렇게 찢어지겠지. 자, 만약에 얘의 최초 유전자량이 스몰 h였다면 어떤 세포를 집어보더라도 스몰 h가 없는 세포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몰 h가 있었는데 스몰 h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얘 유전자량이 스몰 h였다면 스몰 h는 어느 위치에서든지 간에 있어야 되는 거다. 그러면 얘의 유전자량이 스몰 h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얘는 라지 h, 스몰 h라는 겁니다. 안녕, 반가워. 여기 아니. 이쪽입니다. 요거에 이해가 되니? 납득되니?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라지 r이 있고 라지 r이 없어졌지. 자, 라지 r이었다면 모든 곳에 라지 r이 있어야 되고 스몰 r이었다면 모든 곳에 스몰 r이 있어야 돼. 근데 있다가 없다라는 거는 얘가 라지 r, 스몰 r 유전자량을 가진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런 아이가 생각했어요. 스몰 라지 h와 라지 t의 상대량의 합이 3인 아이가 존재한다. 그럼 얘가 1이죠. 3인 아이가 존재한다는 것은 얘가 라지 t라는 겁니다.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야. 자, 그러면 얘를 저기 적혀있는 순서대로 적어보면 라지 h와 라지 t의 상대량의 합은 3이고 그 다음에 얘는 스몰 h 있고 라지 r도 있고 스몰 t는 없고 OOX 얘 이거야. OOX 얘가 OOX가 된다면 여기가 3인 이놈은 OOX니까 이 물음표는 O겠죠. 얘가 원세포. 얘가 원세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그대로 복제가 되겠죠. 복제가 되면 나는 복제된 걸 이렇게 그냥 겹쳐서 이렇게 적을 겁니다. 그럼 얘도 OOX고 라지 H와 라지 T의 상대량의 합은 6이 될 겁니다. 6이. 그럼 저 그림에는 6인 자료는 없죠. 6인 데이터는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 2에다가 먼저 맞춰서 한번 적어보면, 요 2에다 먼저 맞춰서 보면, 얘는 스몰 h가 있습니다. 요거 둘 중에 있는 걸 하나 받아오면 되고, 그 다음에 라지 r은 없습니다. 그러면 스몰 r이 있을 거고, 얘는 라지 t가 무조건 내려와야 될 겁니다. 그러면 스몰 h 있고, 라지 r은 없고, 스몰 t는 없는 상황이 되겠죠. 요 위치에다가 이 2를 맞춰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스몰 h, 스몰 r, 라지 t, 라지 h와 라지 t의 상대량의 합은 2가 되겠죠. 그러면 요 2, 얘가 2로 위치를 잡아줄 수가 있을 거다. 그 다음에 3는 스몰 h가 없으면서 라지 r도 없으면서 스몰 t도 당연히 없겠죠. 근데 남아있는 거 하나는 라지 h와 라지 t의 상대량의 합이 1이다. 이 상황 같으면 라지 t의 상대량이 2니까 저 위치도 느낌을 한번 맞춰보면 얘들은 3는 요 위치에 있을 것이고, 그럼 쟤를 맞춰서 적어보면 스몰 h가 없다. 스몰 h가 없는데? 그럼 라지 h가 있어야 되는데? 이상한데요? 이상한데? 스몰 h가 없다. 그러면 스몰 h가 없고, 그럼 라지 h가 있지? 네. 그럼 여기에 무조건 라지 t가 하나 있는 거잖아. 네. 그럼 얘가 여기로 가야 되겠네, 여기로. 무조건 얘를 그러면 1로 맞춰 넣어야 되겠네.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오류 발생. 그러면 쟤 같은 경우에는 얘를 3로 맞추고 얘를 2로 맞춰내야 돼. 지금 세 번째에서 오류가 발생했으니까. 그럼 2를 다시 적어보면 스몰 h가 있지? 네. 스몰 h가 있죠? 네. 그 다음에 스몰 r이죠? 네. 그 다음에 라지 t잖아. 네. 스몰 h가 있고 스몰 r이 있고 라지 t가 있으니까 얘는 라지 h와 라지 t의 상대량의 합이 1이 되지. 네. 1이 되면서 얘가 2라. 아, 그 다음에 이 디귿 인마를 지금 3에다 맞춰야 되잖아요. 네. 디귿 연마를 3에다 맞춰야 되는데 얘는 쟤도 마지막에 있는 거 아니에요? 쟤도 마지막에 있어야 되겠네. 여기 있어야 되겠네. 요 위에 자리에서 맞춰낼 수가 없네요. 그러면 얘는 스몰 h 있지? 아니. 3 스몰 h 없죠? 라지 h가 있겠지? 그 다음에 스몰 r에 라지 t겠죠? 그러면 라지 h와 라지 t의 상대량의 합이 2가 나오니까 요 위치에 있는 이놈을 3로 맞춰낼 수가 있겠네요. 해보니까 이렇게 맞춰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가는 누구냐 도대체? 가는 이 전체야. 네. 가는 유전자형이 라지 H 요게 가 유전자형이었으니까 라지 R, 라지 H, 라지 R, 라지 T가 모두 있다. 기억법이 맞고. 그 다음에 3는 기억이다. 다시 저기 갔다 오면 3는 디귿이죠. 3는 디귿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틀렸고 2가 얘죠. 2가 얘인데 라지 H의 상대량은 0이고 라지 T의 상대량은 1이고 스몰 R의 상대량은 1이니까 요 값은 1이 되겠죠. 그러면 기억 디귿이 됩니다. 이렇게 맞춰내야 되는 거고 우습이 여기까지 안 풀었구나. 지금 우리가 시험이 4주밖에 안 남은 이 차판에
부지런히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 방금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이번 시험에는 이런 문제들이 유전 파트에서 승부처가 될 겁니다. 자, 오케이. 전체 다음 질문은 없나요? 없으면 일단 진도를 칠까요? 자, 진도를 먼저 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를 알고 가면 됩니다. 76페이지. 여기는 그 이정수 선생님이 수업을 하시는 부분이고, 이 부분만 어느 정도 되면, 이 부분도 상당한 난이도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여기까지 진도를 나간다고 우리가 예상을 하고 수업을 하는 거니까 나가겠지? 나가는 분위기지? 자, 우선 일반적인 뉴런의 구조부터 천천히 살피겠습니다. 좀 3학년 2학기에 나왔던 내용인데 잘 기억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뉴런이라 하면, 자, 뉴런은 일반적인 이치뜨운 앞에 바닥 분수 이용 대기 표현입니다. 쉽게 하면 자, 뉴런은 그냥 신경세포다. 신경계를 구성한 기본 단위, 자극을 받아들이고 자극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뉴런이고, 자극을 받아들이는 감각 뉴런, 어떤 판단을 하는 연합 뉴런, 어떤 행동을 해주는 운동 뉴런,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뉴런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 뉴런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고, 이게 아주 전형적인 어떤 뉴런인데, 뉴런은 이 머리 부분이 신경세포체, 신경세포체 안에는 핵을 비롯한 여러 세포 소기관들이 들어있고, 이것도 하나의 세포니까 세포가 독자적인 어떤 생명활동을 실시를 하겠죠. 그 생명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물질과 에너지를 생성하는 컨트롤 타워가 되는 게 여기 신경세포체고, 신경세포체에서 뻗어나와 있는 이 돌기들이 가지돌기가 하는 역할은 자극을 받아들이는 거. 자극이 들어가는 입구야. 출근 안 돼. 들어가기만 합니다. 나오지는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신경세포체에서 길게 뻗어나와 있는 이 돌기는 축삭돌기는 자극이 빠져나가는 곳입니다. 여기로 들어가서 주르륵 하고 나간다는 겁니다. 여기로 나가는 것이 들어오지는 못한다. 그 다음에 축삭돌기를 쳐다보면 이 동글동글한 아이들이 이렇게 말려있는 이런 마리집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마리집, 요 구조를 마리집이라 하고, 마리집을 구성하는 세포를 슈반세포라 한다. 슈반세포. 그 다음에 마리집과 마리집 사이에 여기 축삭이 드러나 있는 부분, 이 부분을 랑비의 결절, 랑비의 결절이라고 합니다. 슈반세포, 마리집, 랑비의 결절, 마리집은 슈반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쟤도 세포다 이겁니다. 돌돌 말려있는 쟤도 하나의 세포다. 자극을 받아들이는 가지돌기와 자극이 빠져나가는 축삭돌기로 이루어져 있다. 자, 그 다음에 뉴런을, 이게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전형적인 형태의 뉴런인데, 저쪽 여백에다가 간단하게 그려놓으세요. 뉴런의 세 가지 형태. 자, 신경세포체가 있고, 마리집. 자, 요리 생긴 뉴런이 있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뉴런이죠. 자, 요리 생긴 뉴런이 있고, 그게 세 가지 분류해. 쭉쭉쭉쭉. 요리 생긴 뉴런이 있고, 마리집, 쭉쭉쭉, 쭉쭉쭉.
이렇게 생긴 뉴런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패턴이야. 자, 그러면 이게 뭐 추상같이 생겼지만 이게 맞는 그림입니다. 자, 내가 그려놓은 이 그림 중에서 첫 번째 그림, 신경세포체 있고 축삭돌기 있고 마리집이 있는 이 구조, 아주 전형적인 이 구조로 그려져 있는 이 뉴런은 운동뉴런. 그 다음에 신경세포체가 있는데 마리집이 없이 민자, 민마리집으로 되어 있는 이 뉴런은 연합뉴런. 연합뉴런은 어떤 판단과 명령을 내려주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마리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신경세포체가 이 뉴런의 중간에 여기 어중쩡하게 붙어있는 이런 구조, 이런 구조를 보이는 게 감각뉴런입니다. 뉴런의 생긴 모양만 딱 보고 이게 무슨 뉴런인지를 판단을 해야 돼요. 생긴 모양만 보고도 뉴런을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뉴런의 종류는 크게 마리집이 있으면 마리집 신경, 마리집이 없으면 민마리집 신경이라고 불러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구조를 봐라. 이 그림 봐봐. 이 그림을 보면 신경세포체 있고 마리집에 축삭돌기 말단까지 이어져 있지. 이건 딱 봐도 무슨 뉴런? 운동뉴런이고, 얘는 신경세포체가 있는데 민마리집이죠. 얘는 딱 봐도 무슨 뉴런? 연합뉴런. 마리집을 구성하는 이 세포를 부르는 이름은 슈반세포. 슈반세포. 그럼 세포니까 돌돌돌돌돌돌 말려져 있는 이 마리집에도 당연히 슈반세포의 핵은 있을 것이고, 슈반세포의 세포막이 길게 늘어나서 여러 겹 둘러싸고 있는 거야. 이게 하나의 세포가 돌돌돌돌 말려있다고. 세포막이 쭉 늘어지는 거. 그리고 이 슈반세포는 전기절연체다. 전기 통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전기 안 통한다 이거죠. 슈반세포는 전기절연체다. 그래서 저쪽 포인트에는 전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시험 문제를 냈을 때 이런 게 헷갈릴 수도 있다고. 이 슈반세포에 뭐 핵이 있다 없다, 뭐가 길게 늘어났느냐, 여기가 전기 통하느냐 안 통하느냐, 이거는 나중에는 뭐 쉽게 이해를 할 겁니다. 누구나 다 맞추는 건데, 여기 분명히 슈반세포에 핵이 있다라는 거, 슈반세포가 늘어났다라는 거, 구체적으로는 슈반세포의 세포막이 늘어나서 이렇게 된 거라는 거, 이 정도까지 체크를 해주면 좋겠다. 마리집이 있으면 마리집 신경, 마리집이 없으면 민마리집 신경, 이렇게 풀어줍니다. 그럼 그 옆에 페이지에서 그림을 또 보고 오면은, 이 뉴런 보세요. 이 뉴런은 뭔가 축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신경세포체가 중간에 붙어있지. 오케이. 이게 무슨 뉴런? 감각뉴런. 눈으로 감각, 자극을 받아들여서 쭉 왔더니 조금 짧은 뉴런이 하나 있죠. 근데 이 뉴런의 특징은 민마리집이지. 오케이. 연합뉴런. 판단을 해서 그 다음 뉴런으로 넘겨주면은 얘는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전형적인 어떤 형태의 뉴런이죠. 운동 뉴런이지. 그러면 감각 뉴런을 통해서 받아들인 자극이 감각신경을 통해서 뇌로 가가지고 뇌에 있는 연합 뉴런에서 판단을 해서 그 다음에 운동 뉴런을 통해서 근육으로 그 명령을 전달을 해주면 내가 날아오는 공을 보고 판단해서 야구 바타를 이용해서 공을 때리는 겁니다. 그럼 이런 기작을 통해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연합 뉴런은 결국에는 중추신경이다 이거죠. 뇌나 척수 같은 중추신경계다 이거지. 그리고 감각 뉴런과 운동 뉴런은 온몸으로 뻗어 있는 말초신경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런 용어도 하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구심성 뉴런, 원심성 뉴런, 연합 뉴런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물리를 배운 사람들이니까 구심력이 뭐고 원심력이 뭐고 다 알겠죠? 그건 물리 시간에나 따질 이야기고, 우리는 구심성 뉴런이 감각 뉴런이라는 것만 기억을 하면 되겠고,
원심성 뉴런은 운동 뉴런이라는 것만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냥. 아니 내가 딱 보기에 감각 뉴런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감각 뉴런을 이야기하는 문제인데 그거를 감각 뉴런이라고 안 적어놓고 구심성 뉴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적어놓는다고. 그러면 시험장에서 구심성 뉴런이 뭐였더라? 구심성 뉴런이 뭐였더라? 이런 게 헷갈리면 안 된다 이거죠. 구심성 뉴런은 무슨 뉴런이다? 감각 뉴런이고 원심성 뉴런은 운동 뉴런이다. 이것만 알면 된다 이거죠. 우리 뭐 물리 시간이 아니잖아. 그리고 연합 뉴런은 그냥 연합 뉴런인 거지. 중추적인 판단을 하는 뇌와 척수 이런 아이들이 연합 뉴런을 구성하게 될 겁니다. 오늘 이 가로주머니 티를 입고 오면서 상당히 좀 고민을 했습니다. 네, 아이들이 좀 정신이 좀 혼란스럽지 않을까 생각 좀 했습니다. 오늘 수업할 때 이 티를 잘 안 입고 왔는데 기가 안 씁니다. 오, 나는 왜 자꾸 인터넷이 튕기는 거야? 자, 오케이. 구심성 뉴런, 원심성 뉴런, 연합 뉴런 이 정도만 판단을 해주자 이거죠. 이 정도까지는 이해가 되겠죠? 네. 자, 오늘의 핵심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받아들인 자극이 어떻게 이동을 할 거냐 이거죠. 80쪽 한번 펴보세요. 자, 80쪽을 보면 가운데 있는 이 그림인데 금성교화세가 나온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분명히 어떤 자극을 받았어. 네? 자극을 받았다고. 자극을 받으면 그 자극이 뇌로 넘어가야 어떤 자극인지 알 거 아이가. 그럼 사람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발가락 끝트리를 바늘로 찔렀습니다. 바늘로 찔렀으면 발가락 끝에서 그 자극을 받아들이겠죠. 그러면 바늘로 찔렀을 때 아픔이 있겠지. 아픔이. 자, 아픔이라는 자극을 받아서 뇌로 들고 가야 뇌에서 판단을 해서 이 아픔을 알게 된다고. 뇌로 안 가면은 바늘로 아무리 찔러도 이 아픔을 못 느낍니다. 그러면 이 아픔을 들고 갈 수는 없잖아. 이 발가락을 찔렀을 때 이 아픔을 이렇게 들고 올 수는 없다고. 그러면 이 아픔을 전기적인 신호로 바꿔서 전기줄을 타고 뇌로 올려보낸다고. 그 전기줄은 뉴런일 겁니다. 감각 뉴런이라는 전기줄을 통해서 올려보낸다고. 그럼 올려보내진 이 전기적인 신호를 뇌에서 다시 어떤 아픔으로 해석을 해낼 거야. 해석을 해내면 이제 아프다는 걸 아는 거야. 그러면 전기줄을 타고 온 이 신호를 통해서 아픔이라는 걸 알았다. 그러면 나는 바늘에 찔리고 있으니까 바늘에 그만 찔리기 위해서 발을 뒤로 빼야 되겠다. 그러니까 발을 뒤로 빼라. 발을 움직이라라는 명령을 내려보내야 될 거잖아요. 그 명령을 들고 갈 수는 없다고. 그러니까 그 명령을 전기적인 신호로 바꿔서 전기줄을 통해서 내려보낸다고. 그 전기줄은 운동신경이야. 운동뉴런이야. 그럼 전기줄을 통해서 내려오면 그 전기적인 신호를 근육에서 오케이 발을 뒤로 빼라는 명령을 했구나. 그러면 이 근육을 움직여서 발을 뒤로 빼게 된다. 그렇죠? 그럼 올라가는 이 신호, 내려가는 이 신호들이 전부 다 전기적인 신호를 통해서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런 행동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전기적인 신호가 발생해 있는 게 이런 게 이제 신호야. 이런 게 두고나고. 자, 내가 뭐 바늘에 찔렸을 때 요런 신호를 만들어서 뇌로 올려보내고, 그다음에 칼에 찔렸을 때는 요런 신호 형태를 만들어서 뇌로 올려보낸다 이거야. 자, 그러면 이 신호의 이 하나의 피크, 이게 중요한 거거든. 이 피크 이게 하나 만들어지는 게 이게. 그러면 바늘로 찔렸다. 이건 비교적 약한 자극이니까 이 피크와 피크 사이의 간격이 이렇게 좀 멀고,
그보다 더 강한 자극을 가해주면 피크와 피크 사이의 간격이 이렇게 촘촘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피크와 피크 사이의 간격이 촘촘해지면 강한 자극이고 간격이 멀면 약한 자극이다. 더 약한 자극이라 하면 간격이 이렇게 더 이렇게 멀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하나의 피크가 흥분의 발생, 흥분이라고 하고 뉴런, 신경세포의 뉴런의 흥분이라고 할 거고 이 하나의 피크가 각각의 피크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거를 우선 이해를 해야 된다. 그걸 만들어내는 과정이 분극, 탈분극, 재분극 이 과정을 통해서 피크 하나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나는 내가 받은 어떤 자극을 아니면 내가 받은 어떤 명령을 어떻게 저런 전기적인 신호로 만들어서 전기줄을 통해서 넘겨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78쪽으로 오면 흥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막 대단히 열받았다 뭐 이런 흥분이 아니라 흥분이라 하면 뉴런이 자극을 받아서 세포막의 전기적 특성이 변하는 현상. 자극을 받아서 세포막의 전기적 특성이 변하는 현상 그 자체가 흥분인데 흥분의 발생 과정은 여기 있는 분극에다가 뭔가 네모 박스나 표시를 확실히 좀 하나 해라. 분극 이거 확실히 외워야 되는 거니까 분극. 그 다음 옆에 페이지에 탈분극에도 표시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재분극에다가도 표시를 하나 하세요. 그 다음에 자네들이 알고는 있겠지만 이쪽 여백에다가 하나 메모를 해놓고 갑시다. 실제 사이즈 그대로 메모를 살짝 하세요. 간단한 거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거고. 자, 이쪽은 물질의 농도가 높은 고농도 지역이고 이쪽은 물질의 농도가 낮은 저농도 지역이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두 개의 이 접촉면에서 농도가 높은 쪽에서 농도가 낮은 쪽으로 고농도 지역에서 저농도 지역으로 물질이 퍼져나갈 수 있지. 이런 이동 방식을 내가 제일 잘 연구했는데 뭐라 하더노? 아니야, 점토 아니야. 히읗으로 시작해. 히읗. 확산. 농도가 높은 쪽에서 농도가 낮은 쪽으로 퍼져나가는 현상, 이거 확산이야. 자, 확산은 고농도 지역에서 저농도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거고 중 1학년 책에 확산의 정의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물질이 스스로 운동하여 퍼져나가는 현상. 물질이 스스로 운동하여 퍼져나가는 현상. 스스로 운동하여 퍼져나가는 과정이니까 확산이 일어날 때는 ATP 소모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게 확산.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고농도 지역이고 여기는 저농도 지역인데 이 반대로 저농도 지역에서 고농도 지역으로 물질이 이동할 수 있어요. 마치 산 아래에 있는 물이 산 비탈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느낌.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죠. 가만히 놔둔다고 해서 낮은 곳에 있는 물이 산 꼭대기를 향하여 달려가진 않지.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물질이 이동하는 거.
상황이 아니죠. 네. 그래서 ATP 소모가 있습니다. 얘는 ATP 소모가 있습니다. 이해되겠어요? 자, 확산이란 방식하고 능동수송의 방식을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분급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내가 PB를 간단하게 적어줄게요. 간단하게 처음에 이해를 하고 책의 내용을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구체적으로 다시 이해를 해보자. 자, 이 세포막은 뉴런의 세포막이야. 신경세포의 세포막. 그러니까 이쪽이 만약에 안쪽이고 이쪽이 밖이다. 나는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밖일 수도 있는 거야. 자, 아니고 밖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 막 단백질이 있을 것이고 이 막 단백질은 나트륨만 이동시켜주는 나트륨 통로, 나트륨 전용 이동 통로. 다른 놈은 이동 못해. 나트륨만 이동시켜주는 거야. 그리고 세포막의 바깥쪽은 나트륨 이온의 농도가 높고 안쪽은 나트륨 이온의 농도가 낮더라. 이렇게 이온 배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어요. 사람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야. 동물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칼륨만 이동시켜주는 통로. 근데 안쪽은 칼륨의 농도가 높고 바깥쪽은 칼륨의 농도가 낮아요. 자, 그리고 은채야, 내가 나중에 물어볼 건데 나트륨의 농도가 어디가 더 높습니까? 밖이 더 높죠? 나트륨 농도 어디가 더 높노? 밖이 더 높죠? 그러면 내가 나중에 혹시 어떤 문제에서 나트륨의 농도가 어디가 더 높냐라고 물어보면 지금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현혹되지 말고 무조건 나트륨은 어디가 더 높다? 밖이 더 높다. 상황에 대해서 현혹되지 마라. 절대. 나트륨의 농도는 어디가 더 높다? 밖. 칼륨은 안이 더 높아요. 항상 그래. 절대 바뀌지 않는 사실입니다. 나트륨은 밖이 더 높고 칼륨은 무조건 안쪽이 더 높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있는 게 나트륨 칼륨 펌프라는 게 있어요. 그럼 얘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나트륨을 밖으로 이동시키고 칼륨은 안쪽으로 이동시켜주는 작업을 해요. 나트륨 3개를 밖으로 끄집어낼 때 칼륨 2개를 안으로 집어넣는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있어요. 그럼 나트륨을 끄집어내고 칼륨을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지금 뉴런은 세포막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뉴런이 아무런 자극을 받지 않았을 때 그냥 뉴런이 평상시에 가만히 있을 때 평상시에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여기 있는 이 나트륨 통로는 사실상 거의 100% 닫혀 있습니다. 100% 닫혀 있다. 자, 근데 이 칼륨 통로는 진짜 몇 개, 아주 일부의 칼륨 통로가 열려 있어서 칼륨이 이렇게 흘러나갈 수 있습니다. 진짜 일부분이 열려 있어서요. 1%가 열려 있어서. 그러면 은채야, 칼륨 통로를 통해서 칼륨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흘러나간다. 이 이동 방식. 확산입니다. 이거 확산입니다. 그 다음에 이 나트륨 칼륨 펌프를 통해서 나트륨이 3개가 밖으로 나갑니다. 이 이동 방식은 능동수소. 칼륨 2개가 안으로 들어옵니다. 능동수송이죠. 왜? 이 칼륨은 바깥쪽이 낮고 안쪽이 높은데 낮은 데서 높은 쪽으로 얘가 들어오잖아. 이거는 능동수송이야. 그러면 나트륨 칼륨 펌프는 능동수송을 일으키는 중이니까
ATP 소모를 하겠죠. 이러고 있다고. 자, 그러면 이제 살펴보면 나트륨은 거의 이동을 하지 않는데 칼륨은 안쪽에 있는 플러스 전하를 띄는 칼륨이 좀씩 흘러나갔고 나트륨이 3개 나가는 동안에 칼륨은 2개밖에 안 들어왔다고. 그럼 여기서 플러스 차지를 띄는 게 1개 밖으로 나가는 택이죠. 그럼 안쪽과 바깥쪽의 상대적인 전하를 비교해보면 플러스 전하 흘러나갔고 여기 플러스 3개 나갈 때 2개 들어왔잖아. 그러면 바깥쪽이 상대적으로 플러스, 안쪽은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전하를 띄게 된다고. 뉴런이 아무런 자극을 받지 않았을 때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서 뉴런이 아무런 자극을 받지 않았을 때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으로 나누어져 있다 해서 이 상태를 분극 상태 이렇게 불러줄 거야. 분극이라고 불러줄 거야. 극 분리가 일어나 있다. 극이 분리되어 있다. 아무런 자극을 받지 않았을 때. 자, 그러면 요 밑에서 한번 이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분극은 자극을 받지 않은 뉴런에서 자극을 전혀 받지 않은 뉴런에서 세포 안쪽은 마이너스 전하, 바깥쪽은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는 상태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을 읽어보면 아무런 자극을 받지 않았을 때 나트륨 칼륨 펌프가 ATP를 소모하여 세포 안의 나트륨은 세포 밖으로 내보내고 3개씩 내보내고 세포 밖에 있는 칼륨은 세포 안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2개씩 이동을 시킵니다. 그러면 나트륨 칼륨 펌프가 하는 이 이동 방식은 능동 수송일 것이고 능동 수송이 일어나니까 ATP 소모합니다. 이 나트륨 칼륨 펌프의 동작을 이야기해 준 거고요. 그 다음에 나트륨은 밖에서 안으로 확산되어 들어올 수 있고 칼륨은 안에서 밖으로 확산되어 나갈 수 있는데 일부 열려 있는 칼륨 통로를 통해서 안쪽에 있는 칼륨은 바깥쪽으로 극소량의 확산이 일어날 수 있지만 사실상 열려 있는 나트륨 통로가 매우 적기 때문에 거의 없기 때문에 바깥쪽에 있는 나트륨은 안으로 확산되어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전하를 띄는 칼륨이 나갔고 나트륨 칼륨 펌프에서도 나갔으니까 세포의 안쪽은 마이너스, 바깥쪽은 플러스 전하를 띄게 된다. 그랬을 때 우리는 여기에서 막전위를 측정을 해보면 우리는 안쪽 기준으로 부호를 따졌을 때 이때 막전위가 마이너스 70mV 정도가 잡히더라. 그럼 이 막전위는 뉴런이 그냥 쉬고 있을 때의 막전위라 해서 이거를 휴지전위 마이너스 70mV 휴지전위 쉬고 있을 때의 막전위 그리고 쉬고 있을 때 뉴런이 아무런 자극을 받지 않았을 때 안쪽과 바깥쪽은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로 나누어져 있다. 그리고 얘의 막전위는 마이너스 70 정도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 이때 여기까지를 분극이라고 할 겁니다. 이게 분극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뉴런이 쉬고 있었는데 오프닝탕을 봤을 때도 나트륨 통로는 닫혀서 나트륨은 못 들어오는데 칼륨은 일부 나가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리어도 닫혀있네요. 좀 섭섭하긴 한데. 자, 이게 분극이야. 그럼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예상을 해보면 분극 다음에는 막전이가 오르막길을 쭉쭉 타고 올라가야 되죠. 오르막길을 쭉쭉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분극에서 벗어난다 해서 이 과정을 탈분극이라고 합니다.
분극에서 탈출한다. 탈분극. 자, 그러면 이 과정을 탈분극이라 하는데, 탈분극에서의 핵심은 안쪽, 바깥쪽, 나트륨 통로. 바깥쪽은 나트륨의 농도가 높고 안쪽은 나트륨의 농도가 낮아요. 그럼 뉴런이 자극을 살짝 받으면 뉴런이 자극을 받으면 이 나트륨 통로의 일부가 열려.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나트륨이 안으로 밀고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이동 방식은 확산을 통해서 쭉쭉 밀고 들어오겠죠. 그러면 분극 상태에서 막전이가 슬금슬금 올라가겠지. 자,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세기 이상, 어느 정도 이상의 막전이, 이걸 뭐 역치 이상의 막전이에 도달하게 되면 이제 신호가 발생한 거잖아요, 제대로. 그러면 이 일부 열리기 시작했던 나트륨 통로가 일시에 싹 열리면서 나트륨이 쭉쭉 밀고 들어오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물밀듯이 밀고 들어온다. 그러면 막전이 훨씬 더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처음에는 나트륨 통로가 일부 열리면서 살살 나트륨이 밀고 들어왔는데 역시 이상의 막전이에 도달하게 되면 쫙 열리게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70mV에서 쉬고 있던 이 막전이가 플러스 35, 또 책에 따라서는 플러스 30까지 이렇게 쫙 올라갑니다. 분극에서 벗어나는 이 과정을 부르는 이름이 뭐다? 탈분극. 딱 요것만 알면 돼. 자, 본문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뉴런이 자극을 받으면 일부 나트륨 통로가 열립니다. 그러면 나트륨이 나트륨 통로를 통해서 세포 밖에서 안으로 쭉쭉 밀고 들어오겠죠. 그래서 막전이가 상승을 하는데 그 막전이 자체가 역치전이에 이르면 이제 그때 역치전이에 이르게 되면 그때서야 나트륨 통로가 대부분의 나트륨 통로가 열려서 나트륨이 대량으로 확산이 됩니다. 그러면서 막전이가 좀 더 가파르게 쭉 상승을 한다고. 그러면 안쪽이 원래는 마이너스 70이었는데 바깥쪽에 있던 플러스 전하를 띠는 이온들이 쭉쭉 밀고 들어왔으니까 안쪽이 플러스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안쪽이 플러스 35까지 올라가고 자극을 받았을 때 이 전위를 활동전위라 합니다. 쉬고 있을 때는 휴지전위, 자극을 바짝 받았을 때는 활동전위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살금살금 올라가다가 바짝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은채야. 나트륨이 바깥쪽에 있는 나트륨이 안쪽으로 쭉쭉 밀고 들어왔지? 그러면 나트륨의 농도는 어디가 더 높겠냐? 밖에. 현혹되지 말라고 했다. 나트륨의 농도는 그래도 밖이 더 높아요. 안으로 밀고 들어와도. 선생님 밀고 들어왔으면 이제 안쪽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하지 말고 나트륨은 밖이 더 높아요. 절대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냥 아니 안으로 밀고 들어왔잖아. 그럼 높아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트륨은 항상 어디가 더 높다? 밖이 더 높고 칼륨은 항상 안쪽이 더 높아요. 그 다음에 탈분극을 통해서 막전이가 한번 바짝 올라갔지? 그러면 이 뉴런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제자리를 찾아가야 또 다음 시그널을 만들어서 보내줄 거 아닌가요? 이 뉴런은 다시 평정심을 찾아야 돼. 그래서 다시 분극으로 돌아간다 해서 이 과정을 재분극이라고 합니다. 그럼 재분극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보시오. 나트륨 통로가 지금 열려있지? 얘가 열려있으면 계속 밀고 들어올 거야. 그러니까 얘가 계속 밀고 들어오니까 일단은 이거 나트륨 통로부터 좀 닫아. 나트륨 통로부터 닫으면 여기 들어오는 나트륨이 아예 못 들어오게 막히겠죠? 그런 다음에 막전이를 낮추려면
여기 있는 칼륨 통로. 칼륨 통로를 열자. 칼륨 통로를 열게 되면 안쪽에 있는 칼륨이 바깥쪽으로 쭉쭉 나갈 거 아니야. 바깥쪽으로 칼륨이 확산되어 나가면서 막전이가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역시 항상 이 나트륨 칼륨 펌프는 돌아야 돼. 좀 전에 들어왔던 나트륨 칼륨 펌프가 바깥쪽으로 끄집어내주고 또 나갔던 칼륨은 다시 나트륨 칼륨 펌프가 도로 집어넣어줘야 된다고. 나트륨 칼륨 펌프는 쉴 새 없이 돌면서 다시 이온의 재배치에 기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재분극에서의 핵심은 칼륨이 빠져나가는 거죠. 자, 그럼 여기도 한번 읽어보면 재분극 어디 있냐? 재분극 저 밑에 있구나. 자, 재분극은 일단은 다시 막전위를 낮춰야 되잖아요. 제자리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나트륨 통로를 좀 닫아. 일단 여기 닫는 게 없으면 열어놓으면 계속 들어오니까. 그런 다음에 칼륨 통로를 열어. 나트륨 통로를 닫으면서 칼륨 통로를 열어야 돼요. 칼륨 통로를 열면 안쪽에 있는 칼륨이 밖으로 쭉쭉 밀고 나가겠네. 쭉쭉 밀고 나가겠네요. 칼륨이 세포 안에서 밖으로 확산되어 나가겠네. 자, 그러면 여기서 막전이가 이렇게 내려가는데 우리의 목표 지점은 마이너스 70까지 가는 게 목표잖아요. 그럼 이쪽 라인이 마이너스 70이면 이렇게 내려왔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70까지. 그러면 마이너스 70까지 내려왔으면 이제 그만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만 내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70 근처에 왔을 때 이제 그만 나가라. 칼륨이 그만 나가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 칼륨 통로를 후다닥 닫아야 얘가 그만 나가겠죠? 근데 이 칼륨 통로가 생각보다 닫히는 속도가 너무 느려. 그래서 마이너스 70에서 딱 멈추는 게 아니고 살짝 더 내려갔다가 다시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서 제자리를 찾아간다. 마이너스 80까지 떨어졌다가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여기까지가 재분극 과정이에요. 그러면 재분극이 일어날 때 이놈의 칼륨 통로가 좀 닫히는 게 천천히 닫히게 돼. 그래서 마이너스 80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제자리를 찾는데 이 마이너스 80 상태를 과분극이라고 합니다. 이게 문제 풀 때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 이제 뭐 확산될 거 다 됐으니까 나트륨 칼륨 펌프가 돌면서 바깥쪽에 있는 안쪽에 있는 나트륨을 밖으로 끄집어내고 바깥쪽에 있는 칼륨은 안으로 집어넣어 주면서 이온을 정상적인 상태로 돌려보내준다 이거죠. 그러면 분극일 때 나트륨 칼륨 펌프 돌제, 탈분극일 때는 돕니다. 재분극일 때는 돕니다. 나트륨 칼륨 펌프는 항상 돌고 있습니다. 항상 돌고 있습니다. 나트륨 칼륨 펌프는 쉴 새 없이 돌고 있다. 그러면 분극이었는데 자극을 받으면 막전이가 빵빵 올라가고 탈분극 되면서 오르막길. 탈분극에서 오르막길 올라가는 것은 나트륨이 밖에서 안으로 밀고 들어오는 상황이죠. 그런 다음에 꼭대기까지 올라갔으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칼륨이 안에서 밖으로 나간다고. 칼륨이 안에서 밖으로 나가면서 다시 재분극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80 정도 터치했다가 다시 마이너스 70으로 돌아오죠. 그러면 마이너스 80 정도 터치하는 저 타이밍은 우리가 과분극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림 나올 수 있잖아요. 자, 이 그림 봐봐, 이 그림. 이 그림에서 일단 빨간색 그래프가 마이너스 80에서 오르막길, 내리막길, 다시 제자리 이렇게 되는 그림이죠. 빨간색 그림은
막 전이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림이고, 자, 여기서 오르막길로 이렇게 치고 올라갈 때 이 이온의 투과도가 요 이온의 막 투과도가 가파르게 증가했죠. 열심히 이 이온이 통과한다는 거지. 먼저 막 투과도가 증가하는 이 이온은 누구다? 나트륨 이온의 막 투과도는 저기 파란색으로 그려놓은 거야. 그 다음에 초창기에는 막 투과도가 별로 없었는데 내리막길 내려갈 때 막 투과도가 증가하는 거예요. 막 투과도가 증가하니까 내리막이 되는 거야 사실. 좀 이따가 막 투과도가 증가하는 이 초록색 그래프는 누구다? 칼륨이다. 그러면 우리는 분극, 탈분극, 재분극 과정을 통해서 거기에 나와 있던 그 그림의 피크 하나만 만들어내면 된다. 피크 하나만 만들어내면 되는 거야. 그러면 문제를 하나 풀겠습니다. 자, 91페이지에 6번 문제를 보라. 응? 에어컨 끄까? 추워. 어. 6번 우슬이 몇 번? 3번. 칼륨의 농도는 항상 어디에 넣어놓다? 안에 넣어놓다. 이거는 분명한 거지? 그 다음에 막전이가 D 구역에서 내려가는 거는 누구 때문이고? 칼륨 이온의 이동 때문이지 나트륨 이온의 이동 때문이 아니죠. 그럼 니은이 틀렸고 좀 더 세기가 큰 자극을 주어도 H 저 높이는 어때요? 같아. 높이는 같고 자극이 세지면 그 간격이 어떠냐? 좀 좁아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막전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 앞에 이제 4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세포의 문제 한번 풀어볼까? 문제 잘 읽어라. 첫째 줄을 분극 상태 1대라 했다. 문제에서 그럼 몇 번? 4번. 4번 왜 틀렸냐? 나트륨을 어디로 보내노? 밖으로 내보내고 칼륨은 안으로 이동을 시키죠. 오케이, 굿자. 자네들이 오늘 풀어야 돼, 풀 수 있어야 되는 건 이건 아닙니다. 이건 당연히 풀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80쪽에 흥분의 전도와 전달이라는 이 개념을 내가 가볍게 설명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문제가 중요한 겁니다. 이건 설명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일단 이 피크가 발생하는 과정 자체만 명확하게 이해를 했다면
그 다음 단계로 가보겠습니다. 자, 뉴런이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혹시 그 다음 뉴런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내가 뉴런을 이 부분에다가 자극을 주면, 뉴런의 이쪽 부분에다 자극을 주면 여기에 자극을 받았을 때 자극을 받은 지점을 기준으로 그 자극은 양방향으로 이동을 합니다. 분명히. 근데 여기는 자극이 들어오는 곳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여기까지 가면은 나갈 수 없어요. 여기까지 끝이야. 여기서 자극은 이쪽으로 갑니다. 안 간다고 생각하면 한쪽 방향으로만 들리는 게 아니야. 이쪽으로 갈 수 있어요. 여기서 나갈 수 없을 뿐이지. 여기는 나가서 이쪽으로 들어가니까 여기서 이렇게 뛰어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 이쪽에서부터 여기까지 자극이 쭉 타고 또 갈 겁니다. 그러면 어떤 뉴런의 내부에서 자극이 이동을 하는 것, 이게 전도고, 한 뉴런에서 그 다음 뉴런으로 자극이 뛰어 넘어가는 것, 이건 전달이고, 뛰어 넘어왔을 때 자극이 또 쭉 타고 가겠죠? 요거는 또 전도다 이거지. 전도라 하면 어떤 한 뉴런 내부에서 자극이 이동해 가는 것, 그게 전도고, 전달은 한 뉴런에서 그 다음 뉴런으로 자극이 뛰어 넘어가는 것, 그게 전달이다. 그러면 제일 먼저 배울 거는 흥분의 전도라고 적어놨지. 자, 전도는 이런 겁니다. 자, 내가 지금 여기에다가 세포막의 특정 부위에다가 자극을 줬어요. 여기에다 지금 자극을 줬단 말이야. 여기겠지. 자극을 주면 얘는 원래는 얘도 분극이고 얘도 분극이고 얘도 분극이었다고. 그럼 이쪽 포인트가 자극을 받았으면 바깥쪽에 있는 나트륨이 안으로 살살 밀고 들어오겠지? 안으로 살살 밀고 들어오면서 얘는 탈분극 진행될 거 아닙니까? 그럼 안으로 밀고 들어온 나트륨이 밖으로 살살 이동을 할 거라고 옆으로. 그럼 이쪽에 나트륨 이온의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나트륨 이온의 농도가 높아지는데 저 농도가 어느 정도 이상의 농도로 올라가 버리면 나트륨 통로가 일시에 열리면서 밖에 있는 나트륨이 안으로 밀고 들어올 거니까 이제 이쪽 부위가 탈분극이 진행이 되겠지. 이쪽이 탈분극이었는데 이제 여기도 탈분극이 된다고. 여기는 아직까지 분극인 거죠. 그럼 여기는 탈분극이었는데 다음은 재분극으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거고. 아닌데 여기서부터 탈분극, 여기 분극이 아니고 여기 탈분극이네요. 인정? 그러면 얘가 재분극이 될 때 이제 이쪽이 탈분극 진행되는 거죠. 그럼 자극이 이까지 넘어온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여전히 분극이었는데 이 나트륨이 옆으로 이동을 하면 여기가 이제 탈분극 진행이 되는 거죠. 탈분극 진행하면 얘는 재분극 진행할 거고 얘는 이제 분극까지 간 상태가 되겠지. 그리고 이 나트륨이 더 이동하면 이쪽이 탈분극할 거고 또 이쪽이 탈분극 되면서 여기에서 가해진 자극이 오른쪽 쭉쭉 이동해 가는 과정이 발생하겠죠. 됐니, 연체야? 그러면 내가 뉴런의 특정 부위에다가 자극을 줬을 때 특정 부위에서 탈분극이 진행이 되면 나트륨이 안으로 밀고 들어온다 이거죠. 그럼 나트륨이 안으로 밀고 들어오면 그 밀고 들어온 나트륨이 옆으로 확산되면서 그 옆에 있는 나트륨 통로들을 또 착착 열어준다고. 그럼 여기 있는 나트륨이 옆으로 확산이 되면서 그 옆에 있는 나트륨 통로를 또 착착 열어준다고. 그래서 하나의 뉴런에서 잠깐 송풍이라도 좀 잠깐 켤게. 아우 덥네. 덥지? 자, 한 뉴런에서 나트륨을 통해서 쭉쭉 자극이 이동해 가는 현상, 그게 흥분의 전도다. 개념 자체는 간단하다. 자, 그러면 흥분의 전도 속도는 어디가 더 빠르냐? 자, 이거 보세요, 이 그림. 아까 말이 지금 전개 안 통한다 했지?
마리지면 전기 안 통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얘가 자극이 여기서 자극이 따다다다다다 오게 되면 이쪽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 부분이니까 우리는 전기적 신호다 이가. 이 전기적 신호가 그 다음 축사 드러나 있는 부분으로 펄쩍 뛰어서 넘어가 버린다. 펄쩍 뛰어서 넘어가고 펄쩍 뛰어서 넘어간다고. 얘는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분극탈문 제분 분극탈문 제분극 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저기 마리집이 있는 경우에는 펄짝펄짝펄짝 뛰어서 넘어가지. 자, 이렇게 펄짝펄짝 뛰어서 넘어가는 이 방식을 도약전도라 합니다. 도약전도. 도약전도가 일어나면 펄짝 뛰어서 나는 거니까 흥분의 전도 속도가 더 빨라요. 그러니까 저기 마리집이 있는 경우가 마리집이 없는 경우보다는 전도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 그 다음에 마리집 유무 이외에 축삭의 굵기에 따라서도 전도 속도가 차이가 날 수도 있는데 자, 축삭이 굵다, 얇다. 얘는 왕복 4차선 도로고 얘는 2차선 도로야. 4차선 도로가 훨씬 더 빠른 겁니다. 그러면 축삭이 굵을수록 더 빠르고 마리집이 있으면 더 빠르다 이거지. 그럼 A와 B를 비교해 보면 A는 마리집이 있고 B도 마리집이 있는데 A는 축삭이 굵고 얇아. A와 B 중에서 A가 더 빠를 겁니다. B와 C를 비교하면 굵기는 똑같은데 B는 마리집이 있지. B가 더 빨라. C와 D를 비교하면 C는 굵은데 D는 얇죠. C가 더 빨라. A, B, C, D 흥분의 전도 속도는 A, B, C, D 순으로 결정이 날 겁니다. 축삭의 굵기와 그 다음에 마리집의 유무와 축삭의 굵기 이런 것으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다. 알겠니? 자, 그 다음에 개념 하나만 또 이해를 하면 돼요. 흥분의 전달은 이제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야.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야. 여기서 일어나는 일인데 어떤 앞쪽 요런의 축삭돌기 말단과 그 다음 요런의 가시돌기 사이의 이 공간을 시냅스라고 합니다. 시냅스라는 이 공간에서 살펴보면은 지금 이 그림은 이쪽 요런의 축삭돌기 말단이 여기고 그 다음 요런의 가시돌기가 여기야. 그러면 분극, 탈분극, 재분극에 의해서 자극이 이까지 오게 되면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막다른 길이 된다고. 그러면 축삭돌기 말단에는 시냅스 소포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멍이라고 치면 시냅스 소포 안에는 시냅스 부위에 있는 조그만한 주머니 소포야. 그 시냅스 소포 안에는 신경 전달 물질 구체적으로 이름은 아세틸 콜린이라는 아이가 들어있어요. 신경 전달 물질 아세틸 콜린. 그러면 저기 있는 시냅스 소포가 축삭돌기 말단에 와서 이렇게 들러붙는 거야. 이렇게 얘가 와서 이렇게 들러붙는다고. 아세틸콜린이 안에 들어있는데 그런 다음에 여기 세포막의 융합을 통해서 이렇게 뚜껑을 열어요. 자, 뚜껑을 열면 한쪽에 있는 아세틸콜린이 막 빠져나오겠지? 그런 다음에 이 아세틸콜린이 그 다음 요런에 있는 나트륨 통로에 가서 들러붙어버린다고. 그래가지고 그 나트륨 통로를 열어준다 이거지. 자, 그러면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은 바깥쪽에 있는 나트륨이 안쪽으로 확산 쭉쭉 되어 들어가겠죠? 그러면 그 다음 요런의 가시돌기 쪽에서 탈분극 진행이 된단 말이지. 그러면 그 뉴런의 자극이 쭉 타고 넘어갈 거다. 전도가 또 일어날 거다 이거야. 한쪽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에서 그 다음 뉴런의 가시돌기 쪽으로 자극이 넘어가는 거. 이게 흥분의 전달이고
얘는 세포막, 시냅스 소포에 세포막의 융합이 일어나야 되고 뚜껑 열려야 되고 확산되어 나와가지고 나트륨 통로를 여는 거니까 단순 전도가 일어날 때보다는 전달 과정에서는 시간이 조금 더 많이 걸립니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립니다. 흥분의 전달은 시간 딜레이가 있다. 자, 그럼 뒷페이지. 내가 여기다 자극을 줬죠? 자극을 줬으면 이 자극은 양방향 이동을 하는데 여기서 막혔어요. 역주행 할 수 없으니까 이쪽 뉴런에는 아무런 자극이 도착을 못한 거고 이 자극이까지 타고 왔으면 그 다음 뉴런으로 전달되어서 또 전도 쭉 돼가지고 넘어갈 수 있다 이것이. 전도와 전달 과정 포인트를 정확하게 짚어가지고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정제 아편 수면제 알코올 프로포폴 각성제 카페인 니코틴 코카인 엑스터시 각성제 하식스 몬스터 환각제 대마초 부탄가스 LSD 오케이 그렇죠. 자, 자네들은 이 문제를 오늘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갑시다. 이거 어려운 문제인데 이 문제 하나만 풀고 마치겠습니다. 92쪽에 10번 별표 3개 10번에 1번, 2번 2번은 분극, 탈분극, 재분극 중에 하나만 딱 쓰면 돼. 2번 답은 분극, 탈분극, 재분극 중에서 하나만 골라. 일단 이 문제가 너희 학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서술형으로. 같이 풀어볼게요. 일단 봐봐라. 이 유형의 문제를 잘 살펴야 돼. 지금 여기에서 보면 일단 A와 B의 흥분 전도 속도를 각각 쓰고 빠르게 비교해라 이랬죠.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A와 B의 P1 지점에 각각 자극을 동시에 딱 주고 A의 P2 지점과 B의 P3 지점에서
막 정의를 5ms 귀찮으니까 내가 맨날 5초 이렇게 할게요. 5초일 때 막전이를 측정을 했을 때 둘 다 30mV입니다. 둘 다 30입니다. 이렇게 이야기 나와있죠. 그러면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자, 뉴런이 이렇게 있으면 내가 지금 이 지점에다가 자극을 줬죠. 자극을 줬으면 이 지점을 체크를 할 때는 자극을 주고 나면은 자극이 이까지 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여기까지 걸어가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가는 시간이 필요하고 자극이 도착을 하면 요 지점의 막전이 피크가 이렇게 움직이겠죠. 이제 전기적인 신호가. 얘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의 전기가 이렇게 피크가 생겨난다고. 그럼 내가 자극을 주고 나면 가는데 3초 걸렸고 3초 만에 도착을 하면 3초 이후에 요 지점에서는 피크가 이렇게 움직일 거라고. 여기는 몇 초 만에 도착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여기는 1초 만에 도착을 했다 치면 1초 동안은 변동사항이 없다가 1초 후에 피크 하나 생겨날 거라고. 이렇게 여기는. 그러면 자네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측정한 총 시간은 저까지 가는 시간 플러스 피크 만드는 시간 이렇게 할당이 될 거다. 이거야. 지금 내가 여기에다가 자극을 주고 나서 여기까지 가는 시간이 있겠죠. 그게 몇 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A 뉴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총 시간 5초일 때 측정을 할 거잖아. 근데 저까지 걸어가는데 몇 초가 걸렸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자극이 도착하고 나서 막전이 피크가 이까지 갔다고. 제가 얼마까지? 플러스 30까지 갔다 했으니까 이까지 갔지. 그럼 피크 이동하는데 몇 초 걸렸어요? 자극 도착하고 나서 몇 초? 2초 동안 피크 이동을 했다고. 그러면 전 뉴런의 자극이 요서 요까지 걸어가는데 몇 초 걸리는 겁니까? 3초 걸려서 저까지 간 거라고. 3초 걸려서 도착을 했더니 피크가 2초 동안 움직였다. 그럼 쟤는 3초 동안 몇 cm? 3cm를 이동했지. 그러면 A 뉴런은 3cm 이동하는데 3ms 걸리는 거죠. 그럼 A 뉴런의 전도 속도는 1cm per ms 이렇게 될 겁니다. 1cm씩 간다. 자, 그 다음에 B는 여기다 내가 자극을 줬죠. 그럼 역시 마찬가지. B도 총 시간이 몇 초입니까? 5초죠. 5초고 여기까지 쭉 달려갔지. 달려와서 자극 도착하고 나면 피크 움직일 거 아이가. 쟤는 피크 시간 몇 초? 2초죠. 그러면 저까지 걸어가는데 몇 초 걸렸어요? 3초 걸려서 저까지 달려간 거지. 그럼 얘는 3초에 몇 cm? 6cm. 그럼 B 뉴런의 전도 속도는 2cm per ms. A 뉴런보다 B 뉴런의 전도 속도가 2배 더 빠르네. 그러면 만약에 뭐 모양은 모르겠지만 A 뉴런이 뭐 마리집이 없는 민마리집 신경이라면 B 뉴런은 마리집이 있는 신경일 수도 있다. 그죠? 자, 그러면 A 뉴런은 1cm, B 뉴런은 2cm의 속력으로 이동을 한다. 전도 속도가 이렇다 이거야. 그럼 여기 설명을 들은 상태에서 2번 앞으로 가. 2번. 분극, 탈분극, 재분극 중에서 뭐냐 이거죠.
나니 분급? 네? 분급? 아니에요? 아니 몰라 나는 다른 몰라. 우슬이는 뭐? 헌채는? 자 아직 안 나왔어요. 재분급, 분급. 자 보세요, 보세요. 문제를 천천히 읽어봐. 에? 지금 어디다 자극을 줬노? 여기다 자극을 준 거지 여전히. 그리고 내가 측정하는 시간은 몇 초? 7초일 때 보는 거지. 보는 위치가 어디니? 여기죠. 그러면 여기까지 걸어가야 되지. 가는데 몇 초 걸려? 가는데 6초 걸리죠? 걸어가는데 6초 걸리잖아. 1초 1cm 가잖아, 전 유로는. 그러면 피크 움직이는데 도착 6초 만에 도착하면서 피크 움직이는데 몇 초? 1초. 여기 지나가고 있겠네. 여기 탈분급 진행 중인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B 뉴런에서 P3 지점 있지? P3 지점은 그러면 6초일 때는 뭐 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봐. 6초 지났어. 자극을 주고 나서 6초 지났을 때 B의 P3 지점은 뭐 하고 있을까요? 자, 써. 뭘 눈으로 보지 말고 가는 정시간, 가는 시간, 피크 시간 이렇게. B의 P3 지점이다. 막전이는 얼마일까요? 아니 언제? 막천이 몇이냐고요? 타는 거 오르막길이다. 어쨌든 오르막길이다 여기다. 후슬이는? 자 보세요. 재분 거 하나 봐봐. 아니 언제 봐봐. 일단 종시간 몇 초고? 6초. 6 썼니? 그 다음에 요다 자극을 주고 P3 지점이다 아이가. 저까지 걸어가는데 몇 초 걸려? 3초 걸려서 걸어갔죠? 쟤는 1초 2cm씩 가잖아. 3초 걸려서 저까지 달려갔지? 그럼 피크 3초 여기 있겠네. 저기 이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만 이해하고 집에 가면 돼. 자, B는 P1에다가 자극을 주고 나서 P2 지점을 측정을 할 건데 몇 초일 때 측정을 했냐면 3초일 때 측정을 했어요. 그러면 B의 P2 지점은 분극, 탈분극, 재분극 중에 뭐 하고 있으며 막전이는 뭐 대충 얼마일까요? 스타트. B예요? 응? B, 뉴런 B에서 P1에 자극을 주고 P2일 때 측정을 할 건데 3초일 때 재봤어.
아니야. 좀 이따 1분으로 이동을 해라. 준비해라. 나니 8분극 언제? 아니야 너 자. 이거 어려운 게 아니야. 잘 봐. 총 시간이 3초잖아. 3초일 때 내가 채점을 했잖아. 3초. 그 다음에 언제? 여기까지 가는데 몇 초 걸려요? 6초. 응? 2초 전에 1초에 2cm씩 가는데? 그러면 1초에 6. 네? 1초에 2cm 달려가는데? 네. 근데 여기 2초면 몇 cm가 나가요? 4cm가 돼. 지금 제가 이동해야 되는 거리는 3cm인데? 1.5초 걸리겠지? 1.5초 만에 자극이 도착을 했으니까 피크 움직이는 시간 1.5초죠? 1.5초면 여기네 여기쯤 오르막길이니까 일단 탈분극이고 막정이가 대충 얼마냐 하면 뭐 0 근처 어디쯤 있겠네 이렇게 체크해줘요. 그러니까 총 시간은 가는 시간 플러스 피크 시간이다. 여기에 명심을 하고 지금 이 형태의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는 연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가 돼야 그 다음 단계를 할 수가 있어요. 더 어려운 문제를 풀 수가 있다고. 인정? 이게 행동의 전도와 전달이고 요거 다음은 근수축입니다. 근수축까지는 절대 이번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갈 거야. 여기까지 들어갈 것 같아요. 언제시? 조금만 이해하면 돼. 조금만. 네.